지금부터 이제 도형 문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원래 수능 생긴 이래로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한 번씩 나왔던 내용인데, 작년만 이례적으로 안 나왔어. 작년 한 해 빼고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뭐 모의고사는 당연하지. 모의고사에서도 매번 나올 때마다, 일전에 몇 번 그게 아니고 매번 나올 때마다 꼭 한 문제씩 나왔던 내용이에요. 원래 매번 나오는 문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배웠던 거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에다가 네모칸 채우기, 그런 식의 문제. 그리고 두 문제는 항상 나왔었는데, 작년엔 이 문제가 이례적으로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우리가 전에 교과과정 기준으로 매년 확실하게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수능 기준으로. 그래서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얼만큼 간결하게 푸느냐, 그게 중요한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설명을 잘 듣고, 이론은 다른 거 한 개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닮은비를 구한다. 어떻게 하면 닮은비를 구할 수 있는가? 또 닮은비를 제곱했을 때는 넓이 앱인데, 이거보다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해보죠. 6-1번부터 어떤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에, 떨어뜨린 높이에 3분의 2만큼 다시 공이 튀어오른다. 공이 지상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높이의 3분의 2만큼 튀어 올라간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10m라고 되어 있는데 1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집에다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에 3분의 2만큼 다시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다시 3분의 2만큼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실제로 공은 정지하겠지.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실제로 운동한 걸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공이 정지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근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정지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영원히 정지할 수 없다고 보고 푸는 거야. 왜 영원히 정지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이게 쭉 내려가다가 아무리 좁은 간격으로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그거의 3분의 2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지하는 거지만 정지할 수 없다고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게 그런 다소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봐봐. 1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3분의 1, 3분의 1 소수로 고쳤을 때는 0.333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양변에 3을 곱했을 때는 1은 0.999 이렇게 되죠. 0.99. 근데 실제로는 0.9가 아무리 계속 멀리 나가도 1이 아닌 건 맞잖아. 그렇지만 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중에? 이거를 0.9 도트라고 표시해서 이거를 분수로 고쳤을 때는 9분의 9이기 때문에 또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 0.9 아무리 멀리 간다 그래도 1이 아닌 건 맞는데 실제로 1로 취급하는 건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영원히 정지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정지하는 거니까 문제는 정지한다고 주되 내가 계산할 때는 영원히 정지할 수 없는 것처럼 계산한다. 영원히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진 높이의 3분의 2가 항상 존재하니까 등비급도라고 보고 풀면 된다. 자, 그러면 전체 이동거리 따져보자. 처음에 떨어질 때는 10m 높이에서 공이 떨어졌어. 떨어질 때는 10m를 떨어졌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10m를 떨어져 놓고 그거의 3분의 2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또 그거의 3분의 2만큼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지. 즉 왕복거리라는 걸 알 수 있지. 떨어진 높이는 10인데 이번에는 그 다음부터는 왕복거리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떨어진 높이의 3분의 2만큼 플러스 다시 이거의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 다시 이거의 3분의 2니까 10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영원히 정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 플러스 2는 건드리지 말고 이 부분의 합을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공비는 3분의 2.
첫째 항은 10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6-2번 그림을 보면 OP1 길이는 1이고 요 길이가 1인데 요거는 2분의 1 앞에 있는 거리의 2분의 1씩이야. 요 길이가 1, 요 길이는 2분의 1, 요 길이가 4분의 1, 8분의 1. 계속해서 길이가 절반씩으로 주는데 그냥 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감고 들어가는 거지. 갔다가 계속 감고 들어가다 보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이 존재할 거다. 그 점이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제 극한점이라고 불러. 극한점. 극한점의 좌표를 계산할 때는 만약에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x좌표랑 y좌표를 따로 나눠서 쓰고 그냥 나열해보면 된다. 이런 걸 거창하게 복잡하게 식쓰려고 하지 말고 시그마로 표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x좌표는 어떻게 변화되나 봐봐. 처음에 1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1. 그런데 올라갈 때는 x좌표 상관이 없어. 1, 2분의 1. 왼쪽으로 얼마 갔어? 4분의 1 갔지. 2분의 1 제곱 갔어. 2분의 1 제곱만큼 갔는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를 시켜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이거는 2분의 1 3승, 이거는 2분의 1에 다시 4승.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4승. 다시 마이너스로 가겠지.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는 뭐야?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야 되겠지.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더한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라고 봐야 돼. 이거 보네. 첫째 항은 1이다. 이렇게. 4분의 5, 5분의 4. 5분의 4가 될 거고, 이거.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y좌표는 2분의 1 올라갔다가 여기는 2분의 1의 상승인데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상승. 다시 2분의 1의 5승만큼 더해지고 플러스 2분의 1의 5승. 마이너스. 그렇다면 이거는 1 마이너스 공비 자체가 뭐야? 마이너스를 공비에 포함시켜야지. 여기다가 뭐를 곱했을 때 이게 되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제곱하고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야지. 즉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야. 마이너스 4분의 1. 첫째 항은 2분의 1. 이렇게 되지 계산해주면 이거 4분의 5, 2분의 1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그래서 5분의 2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돌다 보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이 이 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극한점의 위치가 5분의 4, 5분의 2라고 할 수 있다. 6-4번 그림을 잘 봐. 지금부터 본격적인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 6-4번 그림. 이쪽 길이가 6이고 이쪽 길이가 10인데 여기다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간다. 그러면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을 구해라. 여러분들이 정사각형들은 이 한 변의 길이 같은 것들이 무조건 닮은 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등비조율이 되게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닮은 비 계산이 아닌 문제가 성립하지가 않아. 또 그렇게 성립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푸는지 그게 포인트야. 내가 지금 푸는 방식을 잘 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A1이라고 하자. A1. 요 길이를 A1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A1이고 요 길이도 A1이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렇다면 요 길이가 A1이면 요 길이는 6-A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요 길이가 6-A1, 요 길이가 A1이다. 그럼 딱 보면 A1은 가볍게 나와. 일단 첫째 항을 구해보면 요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요 길이인가? 6분의 10이잖아. 6분의 12. 이거는 1대2야. 1대2. 이 길이의 2배가 이 길이니까 요 삼각형은 또 닮은 꼴이지. 그러면 이거의 2배가 이거다. 그러면 6-A1에다가 2배를 했을 때 A1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 문제들은
포수령 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포수령을 내지도 않고 낼 이유도 없고, 응? 이걸 일반적인 항을 다 구해서 만약에 이게 소수령 문제였다고 치면 여기 일반적인 거를 AN이라고 잡고 이렇게 점어식을 만들어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값들을 구하면 되는 거. 일반항을 AN이라고 자꾸 쓰는 생각밖에 없지만 사실은 A1만 알면 그걸 모두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처리 방법을 잘 봐. 그러면 이쪽 길이를 2배 했을 때 이쪽 길이가 나온다. 그러면 A1을 계산해보면 A1 넘어와서 A1은 4야. 3, A1은 12, A1은 4.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B를 어떻게 적용하나 잘 봐. 자, 이쪽 변의 길이가 6이었을 때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야. 4. 이쪽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봐도 되고 이쪽 변의 길이 기준으로 봐도 돼. 어쨌든 이쪽 변의 길이가 6이었을 때 그때 내접하는 한 변의 길이가 4야. 즉 이쪽 변의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돼. 3분의 2 곱한 거지. 이걸 A1은 4라는 걸 구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응되는 변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6에다가 3분의 2를 곱했을 때 4가 나온 거예요. 4. 왜 이걸 구하는가? 그 다음 도형을 봐봐.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은 똑같은 논리지. 큰 삼각형, 이삼각형 모조리 다 닮은 꼴이잖아. 그렇다면 요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되겠어.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쪽 변의 길이에다가 모든 게 닮은 꼴이니까 닮은 꼴. 요 길이에다가 3분의 2 곱한 게 2변의 길이다. 그렇다면 2변의 길이에다가 이게 A1인데 거기다가 3분의 4를 곱했을 때 A2가 되겠지. 이게 A1인데.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이렇게 성립하게 돼 있지. A1에다가 3분의 4를 곱했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닮은 비가 3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 3분의 2 곱했다고 생각해. 닮은 비를 3분의 2라고 볼 수 있어. 닮은 비. 닮은 비를 몇 대 몇 그렇게 비로 쓰지 말고 비례식으로 쓰지 말고 닮은 비를 3분의 2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구하라는 게 정사각형의 넓이합인데 닮은 비가 3분의 2라면 넓이의 비는 9분의 4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닮은 비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넓이의 비는 9분의 4니까 다 됐어 이제. 식만 작성하면 돼. 1 마이너스 넓이의 비는 9분의 4. 넓이의 비가.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16이지.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16. 이런 식으로 얼마를 곱했을 때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걸 잘 잡으면 된다. 자,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A1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닮은 비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 닮은 비가 3분의 2이다. 6-6번 지금 설명을 보면 반지름이 1이면 C1이 있다. 첫 번째 반지름은 1인데 2원은 C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M1 C1, M1 다시 이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C2 그랬지.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C2 원에 정사각형을 내접시키고 다시 거기다가 원을 내접시키고 다시 정사각형을 내접시키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갔을 때 나중에 구하라는 거는 원의 넓이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값을 SN이라고 할 때 1번부터 더했어. 1번부터 SN. 즉 S1이 뜻하는 게 뭐야? S1이 뜻하는 건 원의 넓이에다가 정사각형 M1 넓이를 뺀 거. C1에다가 M1을 뺀 게 S1. 그 다음에 S2는 뭐야? C2-M2. 이게 S2이다. 이런 도형. 이런 것들의 넓이합을 구하라. 끊임없이 계속 들어있잖아. 무한급수. 이제 등비급수. 응? 그래서 이 급수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빗금친 도형들의 넓이 요거 4개를 합친 거. 원과 사각형만 도형이 아니고 원에다가 사각형을 뺀 이 빗금친 무늬 한마디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도형에다가 뒤꿈친 거. 이거 자체로 하나의 도형으로 봐도 돼. 이거 하나의 도형이지.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어차피 첫 번째 건 계산을 해야 되고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야. 똑같은 비로 계속 적용이 되겠지. 내접하게 만들어 갔으니까.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첫째 항 구할 때 다소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닮은 비만 찾아내면 모든 것이 다 뚫리게 돼 있어. 자, 내가 이게 닮은 비인가 잘 봐. 자, 첫 번째 원, 첫 번째는 반지름은 1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동심원일 테고, 그럼 첫 번째의 반지름은 이게 첫 번째의 반지름이에요. 꼭지점 지나서 이게 첫 번째의 반지름이다. 1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R1이야, R1.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것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뭐야? 원은 원끼리 비를 따져야 되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인데 두 번째의 반지름은 이거예요. 접점까지 거니까. 이게 모든 닮은 비를 대표할 수 있겠지. 전체를 잘 봐야 돼, 전체를. 큰 바깥 테두리에서의 반지름, 두 번째 테두리에서의 반지름.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 세 번째 테두리도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내접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한 것이 이 길이인가? 그게 닮은 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 길이 1대1대 루트 2 아니야. 이게 45도, 응? 이게 45도 직박. 1대1대 루트 2. 이 길이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한 것이 이 길이가 된다. 넓이의 비는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닮은 비가 포인트야. 얼마? 루트 2분의 1. 이 길이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한 게 이 길이야.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이야. 원에다가 사각형을 뺐지만 마찬가지지. 그것도 하나의 도형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닮은 비는 루트 2분의 1이다. 즉 나중에 구하고자 하는 최종 넓이 합은 내가 어디까지 쓰나 잘 봐. 1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진짜 간결하게 푸는 게 중요한데 그걸 많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터득을 해야 돼. 무조건 닮은 비를 구한다. 닮은 비는 루트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 넓이의 비는 2분의 1이야. 닮은 비를 제곱했을 때가 넓이의 비다. 넓이의 비는 2분의 1. 그렇다면 분자에는 첫 번째 항만 넣어주면 돼, 분자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가? 첫 번째 테두리의 넓이. 첫 번째 테두리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가 뭐야? 파이 R제곱 파이겠지?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이.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 넓이를 어차피 계산해야지. 요 길이가 1인데. 요 길이는 뭐야? 그냥.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인데 2분의 루트인데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 즉,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겠지, 루트 2. 절반이 2분의 루트니까. 여기 정사각형 절반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야. 2분의 루트 2인데 두 배니까 루트 2.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넓이는 2겠지. 그러면 원의 넓이가 파이, 정사각형 넓이는 2. 제일 바깥 테두리. 그러면 첫 번째 항은 파이 마이너스 2. 그럼 끝났지. 다 계산된 거예요. 2 파이 마이너스 2. 이게 최종 답이겠지. 어떻게 하면 닮은 비를 찾을 것인가? (6-10번은) 제일 바깥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이 1인데 그럼 이걸 두 조각을 내서 작은 원 2개 계속해서 2배씩으로 만들죠. 이렇게 원은 크기가 절반으로 주는데 개수는 2배로 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만들다 보면 처음 원을 포함한 모든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것도 제일 바깥의 원의 넓이는 그건 1이야. 넓이가 이제 S1이라고 하죠. S1은 1인데 그러면 그 다음은 두 개를 생각해봐. 닮은 비는 절반이지. 닮은 비가 절반이야. 이 원의 반지름은 이 큰 원의 반지름의 절반일 거 아니야. 반 잘랐으니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절반이면 즉 닮은 비가 2분의 1이면 넓이의 비는 4분의 1이야.
이 넓이는 이 전체 원의 넓이의 4분의 1인 거지. 근데 4분의 1이 두 개 있겠지, 두 개. 그러면 이 모양에서 보면 이 도형의 넓이에다가 4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 이 넓이, 큰 원의 넓이의 절반이 바로 이 원 두 개 넓이 합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시 정리한다. 닮은비는 4분의 1인데, 닮은비는 2분의 1인데, 근데 넓이의 비는 4분의 1이야. 근데 대신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잖아, 양쪽으로 두 개. 지금 공비를 내가 결론은 4분의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공비는 2분의 1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계속 적용이 되겠지. 이 테두리의 넓이의 절반이 이거 두 개 합친 거.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 넓이의 절반이 바로 이거 두 개 합친 거. 여기서도 이 넓이의 절반이 이거 두 개 합친 거.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친 넓이의 절반이 이거 네 개 합친 걸 거 아니야. 그럼 계속해서 개수가 늘어가지만 합친 넓이는 절반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넓이의 절반이 두 개 합친 거. 그 논리가 계속 적용이 되잖아, 지금. 그러면 개수가 변해갈 때는 합쳐서 따져야지. 최종 답은 1 공비분의 첫째 항은 1. 끝났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딱 보면. 자, 여러분들이 6-13번을 보는데, 요즘에 계속 무한급수, 이 등비급수, 문제 많이 났을 때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문장이 엄청 길어. 문장이 엄청 길지. 이 문제보다 훨씬 긴 문제도 많아.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필로 줄을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여기를 보면서 이거 밑에 그림 보고, 여기 보고 밑에 그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꽝이야. 읽는 것만 따져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절대로 이 그림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맞는 거지. 시간만 넉넉하다면. 근데 그렇게 풀어도 절대 승산이 없어. 이거 연필로 줄 그어가면서 읽는 사람들은 이거 다 읽는 데만 해도 몇 분 이상 걸려. 응?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근데 그럼 문장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주느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공식적인 시험에서 언어적인 전달을 정확히 해줘야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잘 들어. 문장이 거의 이런 패턴이야. 문장을 엄청 길게 주고, 저 밑에 가서 이 맨 밑에 줄 때도 있고, 그림 서너 개, 두세 개만 딱 주고, 그리고 구하시오. 자, 내가 이런 문제, 이게 요즘에 가장 일반적인 틀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순서. 제일 먼저. 그림부터 무조건 먼저 가, 그림부터. 문장 읽지도 말고. 실제로는 그림을 제일 먼저 보면, 이건 좀 사실 내가 그래도 비교적 복잡한 그림을 택한 거지, 일반적인 그림을 딱 보면 한눈에 딱 보여. 거의 다. 뭘 구하라는 얘기 거의 다 보이는데, 근데 이건 그래도 비교적 복잡한 편이야. 일단 제일 먼저 그림부터 본다. 그림부터 확인하고. 두 번째로, 이게 넓이의 합인지 아니면 성분의 길이의 합인지, 넓이의 합이냐, S의 합이냐, 길이의 합이냐.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넓이냐, 길이냐. 요거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저 위에 보지 말고 아래쪽을 봐. 여기거나 그림 바로 위쪽이거나 이런 집에 주어지겠지. 넓이 합이라든지 길이 합이냐 어느 쪽이냐가 이쪽 부분에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문장을 풀어가다가 뭔가 특별하게 그림이 좀 특이하다든지 뭔가 불명확하다. 그런 게 있을 때 가서 좌표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푸는 순서가 제일 먼저 그림을 본다. 문제를 아예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가서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달리길 필요는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그림부터 가보자. 그림부터 딱 보고 이게 문제가 나중에 보자. 그림을 보면 대충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2야.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이었겠지. 반지름이 1인 원을 y는 x로 딱 그었어. y는 x로 긋고. 그럼 뭐 이제 이 부분 일부가 잘려나갔던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해 보면 대략 짐작할 수가 있잖아. 반지름이 1인 원에다가 y는 x를 긋고 그러면 이거 y는 x랑 만나는 두 점. 대략 보면 이거를 지름을 하는 원을 그린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어? 이 y는 x라는 직선은 여기 x축에 비해서 45도 회전돼 있는 직선이야. 그 다음에는 이 원에서 y는 x에서 45도 회전된 직선은 y축이겠지. 그럼 y축에다가 비슷하게 한 것 같지. 그럼 대충 짐작이 돼. 그러면 45도 회전된 직선과 만나는 점. 그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을 그렸을 것 같다. 또 그 원이 45도 회전된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또 지름을 하는 원을 그린 걸로 보이지.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대충 짐작이 됐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위에 문제가 한두 문장 읽어봐도 되겠지. 그런 문장인데. 그 다음에 여기 대충 S라고 표시된 걸로 봤을 때 넓이라고는 보이는데 어느 부분의 넓이인지. 이 넓이라는 게 이 원의 넓이인지 이 부분의 넓이인지 아니면 이쪽 이렇게 Y는 X로 절대된 부분의 넓이인지는 읽어봐야지 당연히. 그런 걸 확인해야 돼. 자, 맨 아래쪽에 보면 넓이합이라고 돼 있지? 등비급수, 무한급수, 급수 SN 넓이합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뭐가 어떤 넓이인가가 거기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지, 그지? 한없이 만들어갈 때 CN의 내부와 CN 플러스 1의 외부의 공통 부분.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어떤 n번째 원의 내부와 그 다음 원의 외부, 공통 부분, 어두운 부분의 넓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두운 부분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공식적인 시험에는 빗글까지 정확히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잘못 해석하려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다고 치고 이제 그려보자. 네. 그러면 S1부터 다 더하라 그런 얘기지? S1부터. 이 문제 갖다가 이제 도전을 해보자. 자, 그림. 첫 번째 그림만 보면 돼. 두 번째 그림은 갈 필요도 없어, 별로. 내가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단음비를 어떻게 유추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자. 반지름이 2인원이야. 반지름이 2인원. 그러면 반지름이 2인원이었으니까 중심은 1,0였을 거라. 근데 이걸 45도로 절단했어. 어떤 원을 이쪽 지름의 끝점인데 이건 지름의 한 끝점에서 45도로 절단했어. 이게 45도. y는 x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45도로 절단했고 이 원의 반지름이 1인데 물론 원하고 y는 x를 직접 연립해 본다거나 해도 되지만 어차피 45도로 절단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림을 딱 보면 이게 내려와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뭐 이쪽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참고적으로 그려봐도 되고 대략 보면 이게 지금 2점이 될지는 다시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쪽 각이 45도면 여기 이제 중심이 어딘가 있다고 치면 저쪽 원을 같이 연계해서 보지 말고 헷갈리면 이렇게 따로 뽑아내서 봐봐. 원이 어떤 지름이 있는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지름의 끝점에서 45도가 되게 그었어. 45도. 이쪽에서 45도 되게 그으면 이 만나는 점에서 중심을 연결하면 이것도 45도일 거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것도 45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중심이었을 거고 중심이라면 직각이었을 거고 이런 식의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원 지나는 건 아직 나중에 보고 여기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중심되는 건 당연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직각되게 내리면 이게 45도인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심되는 건 수선의 발이라는 거 알았고 아직까지 이원이 여기 지나는지 얘기 안 했어. 근데 2단계에서는 이거를 지름을 하는 원이잖아. 이걸 지름을 하는 원을 그려보면 조금 그림을 자세히 봐야지 이런 거는. 지름의 양 끝점에서 45도가 되게 그었어. 이변과 이변이 같아. 그럼 봐봐. 두 번째 거는 지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원에 지름이 있어 이렇게. 그럼 지름의 양 끝점에서 45도가 되게 딱 그어주면 이렇게. 이쪽도 45도, 이쪽도 45도. 이렇게 그어주면 당연히 이거는 이쪽 호의 중점일 거고. 당연한 얘기죠?
그의 중점을 보고 이건 원래가 직각인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요거도 45도이기 때문에 그죠? 수소리발 내렸을 때 45도이기 때문에 이쪽 원의 중심 1,0이 있을 거고 이게 바로 이쪽 원의 지름이고 이런 식의 그림이겠지. 결국은 두 번째 원도 이쪽 중심을 지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보면 그러면 원에 대해서 닮은 비부터 찾아보자. 닮은 비. 그럼 닮은 비는 거의 나와 있네. 거의 나와 있어. 자, 이쪽 원의 반지름. 이쪽 원의 반지름은 1이야. 지름을 이용해도 돼. 이쪽 원의 지름을 이용해도 되고 반지름은 1이고 지름을 이용해보지 뭐. 이쪽 원의 지름은 2야. 첫 번째 원의 지름은 2인데 거기다가 얼마를 곱한 것이 두 번째 원의 지름이겠어. 1 루트 2니까. 첫 번째 원의 지름은 2. 두 번째 원의 지름은 루트 2. 그 다음에도 45도 회전된 직선을 계속 똑같이 이용하잖아. 그럼 모든 걸 대표해서 이것만 보면 되지. 그 다음 그림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선행에. 닮은 비는 얼마인가? 닮은 비는 이 지름의 길이 2에다가 얼마를 곱한 게 루트 2야. 2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루트 2가 됐겠지. 자, 닮은 비는 루트 2야. 루트 2분의 1. 닮은 비는 루트 2분의 1. 그러면 나중에 구하라는 넓이는 이게 지금 S1은 이건데 이런 것들의 넓이야 보잖아. 나중에 구하라는 닮은 비가 루트 2분의 1. 그러면 따라서 넓이의 비는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까지는 정해져 있어.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어.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이야. 닮은 비를 잘 찾는 게 포인트고 그러면 분자에다가 써야 될 거는 첫 번째 S1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지. 자, S1의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 걸 구할 때 다소 복잡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S1 넓이는 대략 보면 이 4분의 3 원의 넓이에다가 이쪽 테두리가 4분의 3 원이겠지. 거기에다가 이런 활골을 2개 빼야 되겠지. 그러면 이쪽 4분의 3 원은 제일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파이야.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파이 곱하기 4분의 3 4분의 3 원에다가 뭐를 빼야 돼? 이런 도형을 2개 빼야 되겠지. 이런 도형. 자, 지금 이 도형 이쪽이랑 이쪽을 2개를 빼줘야 되지. 그럼 별표 2개. 별표 2개를 더 빼야 되겠는데 별표 2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쪽 반원의 넓이에다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별표 2개 넓이가 나오겠지. 그거를 저기서 빼야지. 자, 별표 2개 있는 거 이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 합을. 이쪽 반원의 넓이. 이쪽 원은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지. 2분의 루트 2. 전체 지름이 루트 2니까 정확히 계산해보자. 별표 2개 합친 거 넓이를 계산을 하면 자, 요거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2의 제곱. 이게 전체 원의 넓이. 그게 절반. 이게 바로 이 반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 거기다가 마이너스.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도 1이고 높이도 1이잖아.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밑변도 1이고 높이도 1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 구한 게 별표한 넓이지. 별표. 요거 2개 합친 넓이. 이거를 어디에서 빼? 여기서 빼야지. 여기다가 써야 될 게 바로 여기다 써야 될 게 이거겠지.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지. 계산은 나오겠지. 자, 계산은 각자 마무리해보고 이렇게 풀면 된다.